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대1에서 새롭게 인사드린 예병군입니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흔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송사에서도 인사를 많이 드렸고 또 2대1에서도 예전에 방송을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아마 시청자분들이 낯익은 얼굴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본격적으로 강의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대가는 아니고요. 저희는 어디까지나 노력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오늘 일단 시장부터 좀 짚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시장을 왜 짚느냐 이거부터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어느 증권 방송사나 어느 방송의 멘트에서도 항상 제일 먼저 짚는 게 뭐냐? 시장이에요. 왜? 시장이 그만큼 중요해서? 아니, 나는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왜 시장이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근데 시장이 좋지 않으면 종목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업황을 보고 그 다음 종목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종목부터 먼저 사요. 그러니까 종목이 안 좋으면 이 업황이 안 좋네. 지금 시장이 안 좋네로 갑니다.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항상 시장 먼저 짚으세요. 어느 증권 방송사나 시장을 먼저 짚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시장이 좋아야 나도 좋다. 시장이 좋아야 나도 수익이 잘 난다. 제가 이제 몇 년간 이제 주식 투자를 해보면서 느낀 건데 시장이 좋을 때는 항상 수익률이 좋아요. 근데 시장이 나쁠 때는 수익률이 저도 떨어집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시장을 먼저 체크하는 그 버릇을 들여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체크해야 되냐? 업황을 체크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업황이라 그러면 조방원 이래갖고 아예 조선주, 방산, 원자력 이렇게 지금 딱 정해놓고 막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나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배터리가 한때 한참 좋았다가 지금 배터리 시장이 철저하게 깨지고 있는 것처럼 조방원 역시 언제까지나 좋을 수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늘 이게 회전, 즉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을 봤을 때 내가 이 업황이 언제까지나 좋을 것이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조선주는 사실 2000년대 초반에 큰 사이클이 한번 왔어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죽쓰고 있다가 이제 조선이 중요하다, 마스가 이러면서 다시 조선의 부활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작년부터 조선주의 부활은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황의 사이클링이 언제까지나 좋다라고 예측하는 순간 내가 거기서 한참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될 수도 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미래 산업 사회에서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게 앞으로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그것이 가장 유효한 전략임을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유퀴즈 보셨어요? 다른 지금 프로그램을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거기에 보면 빌 게이츠가 나왔죠. 빌 게이츠는 지금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 새로운 것에 다가오는 미래를 연구하고 있죠. 그가 수도 없이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의 세상이 올 것이다. 결국은 그걸 통해서 MS-DOS를 만들어냈고 인터넷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윈도우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또 만들기 시작했고요. AI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해지는 그 AI 세상이 올 것이다도 그는 예측을 했죠. 그가 우리나라에 온 이유는 또 그 다음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냐? 바로 AI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전력 공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력 공급에서 한국이 원자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에 대한 그 시장을 점검차 온 거예요. 그는 계속 미래를 준비합니다. 흘러간 과거를 보지는 않죠. 여러분, 과거를 보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면 우리 집에 금송아지 2마리 있었어. 우리 집 잘 살았어. 지금이 중요하죠.
그다음에 다가오는 미래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미래를 먼저 보고 달려가세요. 과거의 뭐는 그냥 실패한 자들의 추억, 요 정도로 치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 오늘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체감 지수가 좋은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원전주가 좋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았던 것이 바이오 관련주들이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상승이 있었고 체감 지수는 굉장히 좋은 장이었어요. 자,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왜 체감 지수가 지금 좋았을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 우리가 이제 불마켓적 요소와 베어마켓적 요소를 두 가지를 딱 나누어서 보자고요. 불마켓, 상승장을, 황소같이 상승장을 의미하죠. 그 상승장에서 불마켓적 요소,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야. 그죠? 그 기대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우리 증시도 이제 점점, 이제 곧, 이제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도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떨어질 만한 이유를 딱히 찾아보기 힘든, 그러니까 우리가 기간 조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구간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가격 조정이 깊이 나올 수는 없는 구간이다라는 거 반드시 참고를 하시고요. 시장은 잘 한번 보세요. 길게 이래 늘어뜨려 놓고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현실적입니다. 근데 구간을 딱딱 끊어놓고 보면 정말 짜증나는, 이게 왜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야, 이렇게 됩니다. 지금 근데 항상 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이 구간은 길게 갔을 때는 다시 합리성으로 회귀를 하고 현실로 회귀를 하고 이성적으로 회귀를 하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바로 단기적 매매 방법인데, 아마 최근에 카카오주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근데 지금 카카오주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의 하락은 결국은 우려뿐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15년, 구형을 15년형을 받았어. 야, 이거 잘하면 구속되는 거 아니야? 우려죠. 아직은 형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죠? 1심도 아직 내려지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항소심도 남아있고 지금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이게 물량에 오버행 이슈가 있는 거 아니야? 카카오페이. 이것도 우려일 뿐이에요.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의 변수, 즉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구간이 온 겁니다. 이 뭐라고요? 이 변수를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시면 된다. 결국은 이 부분은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 비현실적은 요게 변수일 뿐이에요. 요걸 잘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들고 있다고 해서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 이렇게 조금 먼저 전제를 깔아드릴게요. 자, 시장을 짚어봤습니다. 시장을 짚는 이유 다시 한번 머릿속 깊숙이 새기십시오. 시장 먼저 보고 그 다음 업황을 보고 그 다음 종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목을 선택해놓고 업황이 안 좋네, 시장이 안 좋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그 점 참고하시면서 자, 오늘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강의예요. 제 강의를 이제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 강의, 그 다음에 심화 강의. 그 기본이 있으면 좀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심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걸 실전에 어떻게 적용할까에 대한 부분이야. 그 실전 강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기본 강의를 하면서 실전에 관계된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꺼내면서 그게 왜 실전에서 중요한지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을 자, 수익의 길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 강의. 주식을 왜 하느냐. 주식의 목적에 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주식 왜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주식 왜 해? 돈 벌려고 하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두루뭉술한 대답 말고, 자, 주식에는 돈이, 그렇죠. 당연히 돈이 있어야 주식을 하죠. 그 돈에는 각각의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이냐. 요거는 우리의 대학 등록금 2년 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우리 딸 시집갈 미천 5년 이내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딸 시집갈 돈, 시집가기 전까지 불려서 딸이 조금 더 윤택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야, 요거는 대학교 등록금, 우리 아들. 그러면 2년 뒤에 이렇게 새끼를 쳐서 돈이 불어나가고 우리 애가 대학 갈 때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대학 갈 수 있다. 대출 안 내고 대학 갈 수 있도록 할 돈. 목적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이 있는 돈들이에요. 근데 이게 목적이 없으면 그냥 두루뭉술하게 돈 벌려고요. 이런 목적으로는 결코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목표라는 게 안 세워지거든.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면 그 돈을 벌고자 하는 그 욕망의 깊이도, 즉 우리가 목적의 어떤 의식도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주식의 목적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왜? 그래야 이 돈에 대한 성질을 알아야 1개월을 투자할지 10개월을 투자할지 1년을 투자할지 2년을 투자할지가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1개월 뒤에 빼야 될 돈이야. 근데 1년 뒤에 오를, 이거 한참 기다려야 오를 주식을 사. 이게 맞는 얘기냐는 얘기죠. 돈의 성질을 제대로 이용해. 목적에 부합했느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목적에 부합했어요? 아니잖아요. 목적이 부합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달 뒤에 쓸 돈인데 1년 사이에 오를 종목을 들어가 있으면 물린 채로 한 달 지났는데 안 오르네. 손절을 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야. 그죠? 그러니까 항상 주식에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돈의 성질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는 분명한 명제가 존재를 합니다. 어떤 모든 기관들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이 이렇게 맡겨놓는 돈들이 있어.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은행을 갑니다. 어떤 분이 나와서, 요 돈 1년 맡겨주시면 1년 이내 한 번은 50% 수익이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가입 안 할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한 번은 50% 수익이 난대. 야, 1억을 넣는데 5천만 원 수익이 난다고? 그럼 가입 안 할 사람 없죠. 그런데 주식은 왜 오를 줄 뻔히 알면서도 그걸 못 들고 가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주식이요, 여기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들고 갈 수 있어요. 굉장히 평온공연하게 이렇게 올라가면 들고 갈 수 있어. 왜? 꾸준하게 등가 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들고 가지. 이런 걸 왜 못 들고 가요? 근데 그렇게 안 가거든, 주식이. 어떻게 하냐. 막 흔들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막 흔들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어지러울 정도로 흔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계속 후벼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들고 가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수익을 자꾸 어떻게 한다? 짧게 끊어내. 수익은 자꾸 짧게 끊어내. 손실은 어떻게 한다? 길게 참아. 손실은 길게 참고 수익은 자꾸 짧게 끊어내. 이게 플러스 계좌가 될 수 있을까? 없지. 왜? 항상 마이너스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계좌에는 남아있으니까. 사실 주식은요, 변동성이 주어져야 돼요. 평온공연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즉 A 플러스 B는 C. 자, 이게 뭐냐? 원가, 제품 원가, 부가가치, 판매가. 요게 공식처럼 나오는 회사가 있어. 평온공연하게 계속 가. 이게 주가가 오를까? 변동성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익이 난다고 해서 이 주가가 오를까?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주식은 뭐가 부가가 돼야 되는 거고, 변동성과 기대감이 부가가 돼야 돼요. 이게 부가가 안 되면 주식은 결코 쉽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실적만 잘 나온다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익이 잘 나온다고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 얘의 이익은 뻔하거든. 여기서 자, 이거 넘겨갖고, 자, 요 부가가치 이익, 요거 넘기면 되잖아. 자, 이 판매가에서 원가, 제품 원가 빼면 이익이 나오잖아. 이건 뻔한 공식인데 뭐. 이게 어떻게 올라? 안 올라요. 어떤 변동성이 생겨야 되냐.
여기에 기대감 플러스 기대감, 그죠? 미래에 대한 기대감. M이 하나 더 추가가 돼요. 그래야 주가는 변동성이 생기고 기대감으로 주식에 어떤 활기를 띠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모르고 투자를 한다면 결국은 내가 기다려야 되는 매매. 한참 동안을 그 회사가 잘 되기를 기도하는 매매.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지. 그리고 항상 내 계좌에는 마이너스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남게 되는 거죠. 플러스인 채로는 절대 못 들고 가는 거죠. 왜?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해볼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죠. 평온공연하게 주가가 올라오면 들고 가요. 등가속도의 법칙에 의해서 올라오면 들고 간다니까. 근데 그렇게 안 가거든. 사람의 심리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원 수익 났다가 200만 원 수익으로 줄었다가 그래도 200만 원 수익인데 어떤 생각을 하냐. 300만 원 까먹은 것 같은 거예요. 다시 400만 원 수익 났다가 다시 100만 원 수익 났다가 다시 700만 원 수익 났다가. 근데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결국은 장기 성장성을 가진 종목은 흔들지만 다시 올라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죠. 이 변동성을 참아내야 돼. 근데 그걸 못 참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자꾸 수익은 끊어내. 에이씨, 야, 잘못하다가 손실로 갈 수 있어. 이 마음이 뭐냐? 손실이 두려워서 수익을 짧게 본다. 단기 매매를 한다는 얘기야. 손실이 두려워 수익을 짧게 본다. 요거를 거꾸로 딱 바꿔볼까? 요거를 거꾸로 딱 바꿔볼까요? 손실이 두려워 손실을 수익으로 바꿔. 수익이 두려워 손실을 짧게 본다. 요러면 요건 플러스 계좌예요. 근데 손실이 두려워 수익을 짧게 본다면 이거는 계속 마이너스. 그죠? 자, 단기 매매의 원칙은 손실이 두려워 수익을 짧게 본다가 아니에요. 단기는 우리가 말했을 때 그 추세를 먹는 거예요. 추세를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수익이 두려워서 손실을 짧게 본다. 그러니까 수익이 두렵다는 말을 쓰면 안 되겠지, 그지? 수익은 좋은 건데 두려우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 말을 거꾸로 뒤집어도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어. 어떻게 하느냐? 수익 난 채로 끌고 가는, 수익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습관이 아예 안 돼 있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항상 계좌가, 항상 보면 수익이 크게 나 있는 게 계좌에 없어요. 100% 200% 나 있는 종목이 없어. 그러면 항상 계좌에 보면 수익 찔끔 나 있고 손실 크게 나 있는 종목들이 많은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게 대다수 여러분들의 특성입니다. 이거는 내가 마이너스 길로 가겠다는 선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 진짜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면 안 돼.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가야지. 수익이 크게 나 있는 게 많고 손실 나 있는 게 적어야죠. 그래야 이게 플러스 계좌잖아. 그죠? 내가 그 종목 얼마에 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 종목 얼마. 그 백날 얘기하면 뭐해. 지금 없는데. 그죠? 껄무새가 되지 말자니까. 내가 그거 계속 들고 있을 걸. 내가 그거 안 팔 걸. 내가 저거 살 걸. 이런 껄무새 하지 말자니까. 그죠? 자, 두 번째.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제가 가만 보면 주식을 재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요거 조금 샀다가 저건 조금 샀다가 저거 조금 샀다가 요거 조금 샀다가. 계좌에 보면 종목이 막 수두룩해요. 투자금 1억밖에 안 되는데 종목 한 10종목 이상 돼. 이게 관리가 돼요. 참아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억을 들고 있다. 10종목을 1000만원씩 들어갔어. 그럼 1억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 올라오는 거 계속 잘라냈어. 떨어지는 거 너무 안타까워 이래가 물타기를 계속했어. 그럼 어떤 종목에 2천이 들어가 있고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 종목에 2천. 또 물tes어 3천. 그렇게 이제 계속 퍼렇게 죽어가는 애한테 계속 물을 태운 거지. 그러니까 걔는 비중이 큰데 떨어진 종목은 비중이 큰데 올라간 종목은 하나도 없어. 네, 올라갈 때마다 잘라냈으니까. 그죠? 이거 재미로 주식하는 거야. 주식은요, 바닥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와, 손해 엄청 봤어. 얼마야? 마이너스 100%는 없어요. 마이너스 100% 미만이야. 그죠? 마이너스 70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60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위로는 뚫려 있어요. 200, 300, 1000, 2000, 3000%, 5000% 뚫려 있어요. 근데 밑으로는 제한이 있고 위로는 뚫려 있는 데서 계속 밑으로는, 위로는 자꾸 제한을 두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한을 또 확 잘라내.
그지? 그러니까 위로는 자꾸 제한을 두고 이거 장난하는 거지. 재미로 하는 거지, 주식을.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진짜 주식 투자를 내가 이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꿔봐야 되겠다. 혹은 이제 앞으로의 이 플랫폼 세상, 이 플랫폼 세상에서 점점 인공지능이 활성화되고 점점 로봇이 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한다면 내가 설 자리가 없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 플랫폼에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놓고 지금 주식을 장난처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배팅이 있어요. 이게 없이 인생은 안 바뀌어요. 근데 그 역사적 배팅을 해놓고 5% 먹고 나왔습니다. 2% 먹고 나왔어요. 아, 오늘 단타 쳤어요. 이게 무슨 인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미래 산업사회에서 로봇 세상이 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난 단타 쳤어요. 미래 산업사회에서 AI가 활성화된다. 신문은 계속 얘기해줘요. 앞으로 AI 시대가 계속 온다. 야, AI에 관련해서 너가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신문은 계속 얘기해주는데 나는 단타 쳤어요. 이게 인생이 바뀌어? 장난치는 거지. 안 바뀌어요.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배팅이 전제 조건이야. 전제 조건이자 필요 충분 조건이야. 이걸 해야 된다니까. 자, 시간이 참 애석하다, 그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투자인가 투기인가 이거 잘 모를 때 있습니다. 투기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투기할 수도 있지, 주식. 근데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는 있어야 돼. 이 투자와 투기를 구별할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 있어요. 뭐? 불안. 매수하자마자 불안한 종목이 있어. 불안. 그 광고 있죠, 그죠? 무슨 약 광고야, 그죠? 불안하면 투기야. 조금만 더 빠져줘. 내가 더 추가 매수 좀 하게. 나 지금 마음이 너무 편해. 빠져주면 더 좋아. 시장이 안 좋아서 빠져주면 더 좋아. 나 진짜 여기에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역사적 배팅을 할 거야. 투자야. 전혀 불안하지 않거든. 떨어져도 안 불안해. 오히려 추가 매수할 기회라고 생각하니까. 이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하나는 불안이지만 투자와 투기의 방법은 투기는 거의 단기에 가깝습니다. 투자는 중장기에 가까워요. 투자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단기 매매해서 혹은 분산 투자해서 부자가 됐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중장기 투자에 집중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됐다는 사람은 수두룩빽빽하게 봤습니다. 그러나 단기 매매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부자 못 봤습니다. 성공한 사람 못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거 반드시 참고하세요. 그래서 투자와 투기를 구별하는 마음 중에 이게 투기한다고 해서 나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나는 때려 죽여도 내 자신은 이거 뭐해? 중장기 못해. 투자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은 돌이 있나? 이거 해야지. 투기해야지. 돌이 없잖아. 왜? 내가 때려 죽여도 그 성향이 안 된다는데 어떡할 거야? 그럼 투기를 해야지. 그럼 손가락 말고 있어? 투기해야지. 그때는. 근데 그것도 방법이 있다고. 단기도 방법이 있다니까. 그걸 모르면서 투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럼 불안에 쌓여 죽어요. 그럼 안 된다니까. 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방법을 모르면 하지 마. 그게 맞아요. 자, 여기서 네 번째가 나옵니다. 잘 모르고 시작한 주식 투자. 쓸데없는 얘기들. 과일을 한 바구니 담지 말라. 분산 투자하라고? 부자 된 사람 못 봤다니까. 못 봤다니까. 분산 투자해갖고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이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이 격언은 뭐냐? 자, 위험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주식 비중 40%, 펀드 비중 40%. 이거 과일 한 바구니에 담은 거예요. 똑같은 주식이야. 과일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건 뭐냐? 금실물, 위험성이 다른 것들, 채권, 부동산, 주식,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는 거를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거지. 주식 시장에서 과일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을 분산 투자하라는 말로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잘못 배웠단 거야. 누군가 여러분을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누군가 자꾸 잘못 가르쳐. 기술적 분석이 마치 이게 대단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 이 강의할 동안 차트 한 번 더 폈어, 안 폈어? 안 폈다니까? 기술적 분석은 말 그대로 테크닉이야. 여러분들이 살면서 언제 테크닉 갖고 돈을 그렇게 벌었어요? 기술 갖고 돈 벌었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큰 인생을 보면 내가 준비한 그 인생의 어떤 보이지 않는 가치들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성공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가치가 뭐냐? 뭐 학생 때는 공부가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돼서 뭐 성실성,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가치가 되겠죠. 근데 항상 보이는 가치들, 눈에 보이는 가치들은 그게 그냥 테크닉일 뿐입니다. 항상 그렇게 성실히 살아오시던 분들이 여기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뭔가 기술이 있는 걸로 착각을 해. 아니에요. 없어요. 여기 주식시장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인생하고 똑같아요. 인생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숙제, 내가 주식을 하면서 이 주식이 인생하고 달랐던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보세요. 그래,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안 살았는데 왜 주식시장만 오면 자꾸 내가 집 살 때도 그렇게 산 적이 없는데 자꾸 단기적으로 집을 샀다 팔았다 하고 앉아있고, 내가 뭘 진짜 집 살 때 벽지도 체크해보고 수압은 괜찮은지 다 체크해보고 들어가면서 등기 부등본 다 띄보고 들어가면서 여기만 들어오면 누가 야 이거 간다 하더라 이 말에 덜렁덜렁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고 앉아있다. 내 성향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만 들어오면 이상하게 변하지? 이렇게 반성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단 1강 끝났어.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